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줄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2017년 여전히 이제 전기차 유망하고요.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소재주가 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양극 원료인 에코프로를 다뤘고, 음극 원료인 포스코 캠텍, 그리고 전해질인 후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시 커질 이제 배터리 재활용에서 이제 포스코 ICT, S에너지를 다뤘는데, 이제 그 음극 소재 쪽에 일진 머티리얼스를 좀 다룸으로써 어느 정도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시대에 좀 볼만한 소재주를 좀 다루는 개념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쌍용 머티리얼이라는 M&A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좀 발표되는 거,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는 거고, 시가총액은 한 4,7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 음극 소재 관련주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모멘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진그룹은 이제 2세 경영이 되고 있고요. 차남이 이제 경영을 합니다. 장남이 일진홀딩스를 해가지고 전기나 다이아 정도를 하고 있고, 또 두 따님은 다른 회사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력 회사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고, 자회사는 이제 삼형글로벌이라고 토목건설하는 업체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진 유미스코, 주로 이제 유리 창호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9% 정도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연결 기준 이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좀 따져본다면, 일단 일렉포일이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주력 사업이 매출의 58% 정도 도표통에서 보시면 차지를 하고 있겠고, 자회사, 이들 두 개 자회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 재료의 망간계인 LMO 쪽을 포함해가지고 매출이 한 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매출 비중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력 사업인 별도 사업을 본다고 하면, 제품별로 찾아본다면 이제 I2B입니다. 배터리에 적용되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적용되는 일렉포일, 뭐 구리로 만드는 방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매출 비중이 한 60%로 절대적으로 많고요.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LMO 이게 4% 정도.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64%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ICS, 그다음에 IHT라는 거는 PCB를 포함한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매출이 32% 정도 차지하겠고, 전체 매출의 91%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주력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2차 전지용 일렉포일이 주력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부 매출이 지금 IT 부품 쪽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력이 역시 전기차 분야의 그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또 이제 일렉포일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렉포일이 뭔지 조금 정확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 쓰는 호일 같은 게 감싼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도표통에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전지를 좀 본다면은 일단 이제 형태는 이제 그 구리를 얇게 만든 제품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배터리의 음극이 이제 전자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일렉포일이고, 구리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거의 주도를 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스가 국산화를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부동의 1위 업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국산 1위인 거죠. 예, 국산 1위이고 현재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본다면 어디에 쓰이는가를 매출 비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PCB를 포함한 IT 소재에 쓰이는 IT 재료에 쓰는 부분이 그동안 매출의 절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분야가 좀 경쟁도 심해지고 또 차별화가 안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전지 쪽 제품별로는 I2B라고 하는데, 이쪽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37%였는데 금년 3분기까지 누계로는 61%. 그래서 주력 분야가 역시 이제 2차 전지용으로 바뀌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이쪽에 이제 그 2차 전지용 일렉포일이 과연 거래처별 매출 비중을 한번 따져보니까 역시 이제 삼성 SDI가 약 50% 정도. 뭐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BYD 이제 중국에서 뜨고 있는 전지 업체이자 전기차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이 10%, 그리고 기타는 이제 SK이노베이션, 뭐 소니라든지 히다치셀 이런 기타 등등이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이 테슬라 납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차별화된 좀 움직임을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 투자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제 그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쌍용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에 네. M&A에 뛰어들었다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우선 이 쌍용 머티리얼 M&A 관련해서는 이제 우선 적격 업체 인수 적격 업체로 좀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KCC, 유니온 등등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A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신규 사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검토 차원도 좀 될 수가 있겠고 역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 부품 사업의 시너지가 좀 낮다는 측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제 보러 쌍용 머티리얼 시가총액이 1,780억입니다. 이게 52%를 감안하면 900억이 넘는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야 될 2차 전지용 쪽에 집중해야 할 부분을 감안하면 인수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1월 2일 날 선정이 돼서 한 달 동안 예비 실사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될 건데 역시 이제 M&A에 사실 일진 머티리얼스는 안 되는 게 인수업체가 안 되는 게 긍정적인데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이고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지금 기가 팩토리라고 역시 이제 그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이제 큰 공장을 좀 짓고 있고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나소닉에는 일본의 니폰 덴카라는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업체별 이제 그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요.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일진 머티리얼스가 도표통에서 보시면 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LS 엠트론 이제 LS 계열이 있고 일본 업체들은 점유율이 좀 낮고 있는데 이 니폰 덴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뜨면서 CCP라는 대만 업체 그리고 링바오라는 중국 업체가 이제 급격히 뜨고 있는 상황 역시 수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2013년부터 파나소닉은 3원화 정도를 하겠다 배터리를 그렇게 해서 일단 니폰 덴카에 이어서 LS 엠트론하고 일진 머티리얼스가 한 3년 정도 지금 같이 제품 승인 과정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3년 정도가 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조만간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 승인 후에 모델 3용으로 납품한 업체가 일진 머티리얼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LS 엠트론도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 점유율을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삼성 SDI, 그러니까 SDI 내에서 일진 머티리얼스의 점유율은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좀 태클이 걸려 있지만은 유럽 시장이라든지 여기 적극적으로 나갈 걸 보이고 BYD 거래처 3대 거래처 중에 하나고요. 중국 업체, 대만 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2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역시 LG화학은 LS 엠트론이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데 현재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이 16,000톤입니다. I2B 기준으로. 지금 풀 가동 상태입니다. 사실 풀 가동 상태라는 거는 회사 실적에는 좋지만은 성장성에는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가동이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 기반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컨펌이 돼야 이게 대규모 투자가 좀 들어갑니다. 이게 1000톤당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설을 한다면 최소한 5,000톤. 아니면 10,000톤 정도를 증설을 해야 한다고 볼 때 전기차 시대를 감안하면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좀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M&A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측면이고 그래 앞으로 이 증설 과정을 회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플랜 그리고 테슬라 부분 이런 제품 승인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조만간 증설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기존 제품인 ICS를 I2B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지만 이제 풀 캡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일진 머티리얼스는 대규모 증설 발표를 하고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면 충분히 다시 성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테슬라 효과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실적 전망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제 분기별 이제 실적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도표통에서 보시면은 금년 1분기에 14분기만에 연결 기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업부 중에서 자회사 중에서 LED 사업 정도를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에 대한 도소매 사업도 사업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결 기준 1분기에 59억, 2분기에 83억, 3분기에 좀 주춤해서 62억 정도인데요. 4분기에
90억대 정도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다는 측면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성장성인데요. 연간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년도에 연결 영업이익이 308억 적자에서 금년도에는 297억, 290억, 300억 대 내년에 4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바로 테슬라 효과 그리고 캐펙스를 좀 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4분기 실적 양호하고 2017년 실적 좋을 것으로 보이고 증설 발표가 이른다면 성장성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여전히 글로벌 리더고 물론 유지를 하려면 캐펙스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거래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최대주 지분율이 63%로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외국인은 과거에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금년 연간 실적이 좀 나아준다면 아마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당분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역시 이제 관심의 초점일 텐데 주가가 최근에 낙폭이 과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력적인 주식이고 그다음에 M&A 쌍용 모틀 M&A에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된다면 충분히 기관 투자자 매수세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12,000원 주가인데요. 15,000원대까지 1차 단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21,100원대 높은 주가지만 2만 원대까지 성장성이 나타난다면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스몰캡 관심주로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